봅시다. 지금 정의역의 원소 몇 개 있죠? 7개를 공역의 원소 몇 개? 7개 잘 대응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럴 때 조건 가. 이 말을 왜 줬을까요? 1대1 대응으로 이제 인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7개, 여기 7개 한 놈에 하나씩 잘 대응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중요한 조건이 나인데요. 나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죠? 요 집합이 뭐죠? x랑 y의 교집합? 누구 들어가죠? 3, 5, 7 이렇게 세 개가 교집합의 원소죠. 그러면 여기 원소도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그 값이 무엇이다? 소수는 뭐가 돼? 소수 이거 얘들아 x 중에 골라야 돼? y 중에 골라야 돼? 그렇지. 요거 치역일 테니까 y 중에 골라야겠지. 그럼 요 중에 소수 누구 있어? 3, 5, 7, 11 요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세 개의 값은 이 5개의 소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맞니? 그래서 3, 5, 7은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다의 조건 때문에 이거 무슨 함수도 만족시켜야 돼? 그치. 근데 잘 읽어보시면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홀수에 대해서만 감소로 대응이 돼야 되죠. 그럼 이미 여기서 3, 5, 7은 얘네 중에 뽑힌다는 걸 알고 있는데 누구를 몰라? 홀수? 1이 또 어디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F1의 값이 얼마냐 라는 것도 중요하게 될 거고, 결국 이 말을 써보면 F1, F3, F5, F7까지 4개의 값이 누가 가장 크다?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요런 순으로 대응이 된다. 이런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나의 조건 때문에 너네는 어디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소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그럼 이거 카테고리를 좀 나눈다면 누굴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누굴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홀수에 대한 조건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죠? 그럼 일단 누굴 먼저 결정해줘야 돼? 홀수를 먼저 대응시키고 나면 홀수 몇 개가 결정되고, 4개가 결정되고, 짝수 몇 개? 3개는 어떻게 하면 되지? 남는 거에 몇 팩? 3팩 돌려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홀수에 대한 조건만 잘하면 짝수는 3팩으로 그냥 대응이 되는 거라고. 맞아. 근데 이거를 모두 만족하려면 이제 조건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케이스를 F1을 기준으로 나눠볼까? 그럼 F1은 근데 또 얘들아, F1은 반드시 홀수 써야 되니? 그건 아니지.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15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어째 홀수밖에 없나? 15, 13 이 중에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선택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 자, 그러자. 자, F1을 기준으로 표현해볼게. 자, F1이 얼마라면? 15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 그럼 얘네가 될 수 있는 값은?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죠? 그래서 OC3으로 들어가면 괜찮니? 이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치역의 원소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정되는 그런 함수가 됐었고, 근데 마지막에 뭐도 해줘야 돼? 곱하기 몇 팩? 3팩 해줘야 되지. 자, 그러니까 얘는 F3, F5, F7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얘는 F2, F4, F6을 결정하는 방법인 거야. 됐어? 이런 식으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F1이 만약에 13을 쏜다면 여기서 누구는 못 쏘는 거야? 요거 빼고 그럼 4개 중에 선택하면 되겠지. 그래서 4C3 괜찮니? 맞아? 그리고 똑같이 곱하기 3팩 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럼 F1이 누굴 쏜다면? 그 다음이 11이지. 그럼 얘는? 그치. 이거 2개는 다 못 쏘니까 3개 중에 선택이 33 되지 않아? 그럼 더 이상의 카테고리 있어? 없어? 솔직히? 없겠지. 그 9나 이런 건 다 안 되잖아. 이 조건 때문에. 맞아? 그래서 여기도 곱하기 3팩 해서 그냥 이거 싹 다 더하시면 되지 않을까? 됐어요. 이 문제는 홀수에 대한 조건이 좀 더 많기 때문에 홀수를 기준으로 카테고리 나눠서 이렇게 잘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42번. 342번은 이거는 역함수가 포함된 문제이네요. 근데 이거 뭐 해보고 싶은 생각 들면 좋을까? 342번 같은 거 풀 때. 시계 구조가 좀 복잡하지 않니? 누가 좀 많이 나와 이 시간에? F 인버스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반복될 때는 이 복잡한 식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치환해주면 좋겠지. 그럼 누구를 치환해서? F 인버스 X 자체를 T라고 치환해볼게. 그럼 제가 어떻게 보여? F 인버스 T에 더하기 T가 4다. 그럼 조금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가 F니까 이런 경우 T는 넘기셔도 괜찮아요 사실. 그러면 F 인버스 T가 4-T랑 같다. 요거 푸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뭘 먼저 찾고 T를 먼저 찾으면 그 T를 다시 여기 대입하는 거지. 그랬을 때 요게 새로운 X값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X의 합을 구하라는 건 이거 싹 다 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찾죠 혹시?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찾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fx가 나왔을 때 f 인버스 자체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면 이거 몇 차 함수밖에 안 돼? 그치? 그럼 우리 1차 함수 역함수 찾는 건 좀 연습하지 않았어? 기울기가 역수로 바뀌고 지나는 점도 y는 대칭시키고 요 범위도 지금 x의 범위지만 역함수 가면 얘는 누구의 범위로 바뀌니까 그래서 다 바꿔서 이 세팅만 잘 해놓으면 사실 여기서도 역함수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역함수 해석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f 인버스 자체를 찾아서 구한다. 이거 하나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거 찾는 게 좀 귀찮아. 그러면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거 저번에 쌤이 얘기했었는데 얘가 성립한다는 건 f 입장에서 뭐가 성립하는 거야? 이것도 괜찮아. 그럼 대신 이제 얘는 합성함수로 처리하는 거지. 그리고 얘도 f로 바꾼다면 ft는 그거 찾는 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t를 찾아서 그냥 여기다 쏙 대입하는 게 사실 x야. 나쁘지 않아 이것도. x 대입해서 y 바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원래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 t가 그때 x였어 y였어? y고 얘가 그때 x 다시 대입을 해야 되거든. 근데 f 입장에서 바꿔버리면 이 구하고 싶은 게 y로 바뀌고 얘가 다시 x가 되죠. 그럼 요 구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요거 만족하는 t만 찾으고 그냥 대입하면 끝나니까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어떻게 찾지? 어떻게 찾지? 넣어봐야지. 그지? 요걸 넣었을 때 이 f4-t는 위에다 대입할 수도 있고 아래에 대입할 수도 있지. 그래서 위에 대입했을 때 식 한 번, 아래 대입했을 때 식 한 번, 두 번 나오지 않을까? 그럼 위에다 한번 넣어볼게. 어떻게 돼? 5에 빼기 2에 그대로 넣으면 돼. 그게 f4-t지. 그게 는 t. 여기 t가 바로 나오지. 여기 t가 혹시 얼마 나와? 정리해볼까? 여기 몇 t 나오냐? 몇 t야? 2t인데 넘어오면? t는 바로 될 것 같은데. 그럼 얼마 이렇게 나오냐? 3이야? 나왔네. 근데 이건 체크해봐야 되지. 요거 나온 t가 요거 만족하는지. 만족 안 하네? 그럼 안 되지. 왜? 이건 누구의 범위니까? 나 요 자리에 뭐 넣었어 지금? 아니지. 그럼 여기도 4-t 넣으셔야지. 그지? 그럼 여기서의 t의 조건은 뭐야? 2보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반대법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푸시면 되겠다. 맞아? 그럼 구한 t가 2보다 커? 돼? 안 돼? 되지. 요 첫 번째 플러스 요거 되는 거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R을 대입할 수 있겠다. 그럼 저기다 대입하면 이번엔 3분의 5 빼기 3분의 1의 x자리 얼마를 넣는 거지? 이렇게 할게. 4-t를 넣었을 때 이번엔 걔가 는 t를 푸는 거겠지?
여기도 블라블라 풀면 t가 나오지 않을까? 3분의 싫으면 양면에 3 곱하셔도 되고 여기서 t값이 얼마가 나오려나? 빨리 찾아볼래? 빨리 찾아줘. 2분의 1 나와? 아, 나왔어? 그게 정답 돼야 안 돼? 왜? 2번을 작으니까. 그래서 얘도 성립할 거고 여기서 구한 t가 두 개가 나오니까 그 t를 다시 여기 대입하면 x가 나오겠죠? 그래서 x는 f3 하나랑 f2분의 1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구수꼴이 나오나 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합성 이용을 좀 정리해야 잘 보일 거고 역함수 관계일 때 두 가지가 있어. 역함수 자체를 구하시는 게 괜찮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들 성질 관계 이용해서 바꾸셔도 괜찮고 둘 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52 이거는 이제 질문을 할 것 같았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요 fx 자체가 역함수가 존재할까요? 역함수가 존재하나요? 문제에서 이것의 역함수를 뭐라고 선언해줬죠? 그렇죠. 그럼 이 함수가 정의가 돼야 그래프도 그려질 거고 교점도 생기겠지. 그래서 이 말 안에는 요것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 1대1? 그 말도 포함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그래프 개형 문제야. 살짝 좀 그려봤니 이거? 누굴 경계로 나눠져? 1을 경계로 나눠지죠. 자, 1보다 작을 때의 기울기와 1보다 클 때의 기울기 비교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자, 1대1 대응되려면 얘가 증가할 때 얘도 증가. 감소면 감소에 내가 기울기 부호같다. 이 조건 먼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1보다 작을 때의 기울기는 얼마야 혹시? A 플러스 2야? A 플러스 2가 되고 요때 기울기는? A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이게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잖아. 혹시 뭐일 것 같아? 혹시 뭐일 것 같아? 보통 무슨 문제가 많이 나오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F일 때 여기에 GX를 그리세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또 그려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그리겠지. 그러면 F랑 G의 교점은 이 상황에서 항상 어디 위에 존재해? Y는 X 위에 존재를 하겠지. 그럼 이제 Y는 X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만 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 대칭시켰을 때 교점이 두 개겠지.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조건이 뭘까? 이렇게 생기려면. 그렇지. 기울기 중요해. 근데 기울기 중요한데 요 꺾이는 지점도 좀 중요할 수 있거든. 이게 지금 보면 둘 중에 기울기는 누가 더 커?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지. A값 상관없이. 그러니까 조금 가파랐다가 완만해지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쌤 그림 잘 그렸어? 못 그렸어? 이상하게 그린 거지. 조금 가파라졌다가 완만해지는 개형이면 기울기의 차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지. 그럼 이 꺾이는 지점이 Y는 X보다 어때야 돼? 위쪽에 있어야 돼. 이런 개형이면 아래쪽에 있는 게 맞는데 이런 개형이면 Y는 X가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걸로 개형 추론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은 어떻게 쓰면 될까? 요거 몇 컴마 몇이야? 1 넣었을 때 1 컴마 A지. 이게 딱 요 위에 있으니 얘는 몇 컴마 몇이야? 1 컴마? 그렇지. 그럼 이 Y값이 이 Y값보다 크다. 그래서 범위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어떻다? 1보다 크다.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A가 누구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거고. 근데 걔만 있으면 안 되지. 누가 작다도 있어야 되지. 그 왜 있는 걸까? 얘가 무조건 얘보다 위에만 있으면 이런 그림이 항상 생기니? 아니지. 이제 뭘로 비교해야 돼? 이렇게 딱 두 점에서 만나려면. 생각해. 할 수 있어. 다음 주 시험이야 이제. 다음 주가 시험이야. 기울기 비교해야 돼 이제.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스가 있을 때 이 꺾이는 점이 얘보다 위에 찍혔어. 그럼 무조건 기억이 저렇게 생기냐고. 아니잖아.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교점이 생기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교점이 생겨잖아. 그럼 이 기울기 얼마야? 그거보다 얘는 더 커야 해. 이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 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의 기울기는 누구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커야 되고 얘는 오히려 1보다 그렇지. 그러면서 교점 하나하나씩 추가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a 플러스 2가 1보다 커야 되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해 보이고 a 마이너스 2가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기울기를 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니?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a가 1보다 컸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됐어?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킨 a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나 제대로 했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죠? 나 지금 그래프가 어떻다는 전제의 문제를 푼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요거 들어가요. 요게 0보다 크. 얘는 그냥 1보다 크면 당연히 양수인데 요거는 음수일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누구보다 커야 되는 거야 사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2부터 3까지 적어야겠다. 그래서 기울기도 비교해 보셔야 되고 저 지나는 점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A 범위 나올 거고 그러면은 얘가 F일 때 뭐냐 G가 뭐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치? 그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4다. 그럼 이거는 대칭성 쓸 수밖에 없죠. 요 사각형 넓이 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요거 자체는 어려워요. 대신에 뭘 쓰면 편하죠? 응? 요 삼각형이 몇 배? 그렇지. 그럼 요 넓이가 얼마? 2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은 요거 좌표만 도입해도 우리가 뭘 쓸 수 있어? 신발끈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열린 문제일 것 같아. 요 점에 좌표 찾고 요 점에 좌표 찾아서 신발끈 썼을 때 2다. 그럼 A 값이 저렇게 더럽게 나오나 봐. 보통 요런 답은 뭘 썼을 때 나오는 결과로 또 예측할 수 있죠? 근의 공식밖에 없겠다. 그럼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신발끈 쓰는 과정에서 나올 거야. 크로스로 곱하다 보면. 됐어? 그래서 요 교점 하나 찾을 수 있으면 비슷한 방식으로 얘도 하면 되거든? 쌤이 하나만 찾아줄게. 야, 요거 어떻게 찾아? 요거 찾아야 던질 수 없어. 이거 누구랑 누가 만나는 교점이지? 일단 Y는 X랑 요 놈 중에 1보다 얘는 1보다 작을 때니까 요거 풀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 계속 좀 묶어줄래? 이거 안 되나? A 플러스 2X 이거 맞아? 마이너스 2 이거 맞아? 마이너스 2 맞지? 그죠? 그게 는 X. 그럼 요거 넘기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1x가 는 2니까 그때 x는 요렇게 하나 나와. 하자자. 그럼 얘가 누구랑 만나는 점이야? 저게 x가 1보다 클 때니까 그대로 풀었을 때 플러스 나오겠지. 그럼 a 마이너스 2로 계수 묶고 플러스 2 괜찮아? 그게 는 x. 요거 넘겨와. 계수가 뭘로 바뀌어? a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그때 x는 y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x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y도 더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때 x 옆에 오라고요? a 플러스 1분의 2, y는요? 똑같겠죠? y는 x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은 여기는 a-3분의 마이너스 2컴마 똑같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신발끈 쓰면 얘들아 무슨 식 예상돼? 분수, 유리식 예상되지. 근데 분모도 다르니까 막 통분 같은 거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2다. 그럼 나올 거야. 됐어? 신발끈 쓸 줄 알지? 같이 해줄까? 괜찮아? 해봐. 해보면 쌤은 이렇게 정리해봤을 때 2차 방정식 나오던데
근데 이거 유리식 그 통분이 안 돼가지고 분모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드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저렇게 생기면 된다. 추론 문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리식 봅시다. 유리식부터. 유리함수 끝낼 거예요. 무조건 끝낼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끝내야 돼요. 오늘 유리식을 잘 해놔야 토요일날 유리식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방금처럼 나온 이제 유리식 연산인데 이거는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게 나와봤자 한 문제고 저는 아예 출제가 안 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 보시면 재현고는 좀 잘 봐야 돼요. 최근에 재현고는 유리식 연산을 좀 내더라고. 다른 학교들은 유리식 연산을 안 내는데 또 혹시 모르잖아?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성질만 조금 필기를 해볼게. 그러면 유리식이다 라고 하면 분수식이거든. 이렇게 A분의 B야 이렇게 표현되면 되잖아. 그럼 만약에 C분의 D라는 게 있어서 분모가 서로 달라. 그럼 이런 거 더하거나 빼세요. 그럼 이제 무슨 분을 잘하면 돼? 통분이야기 하면 되니까 이건 넘어갈게. 근데 이럴 때가 있어. 이 유리식에 비율이 같다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럼 너는 어떻게 풀어? 크로스 곱하자. AD는 B씨랑 같다. 이것도 풀 줄 아니까 넘어갈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 보면 이런 게 있어. 비율이 이렇게 두 개만 같은 게 아니라 2분의 F까지 같아진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등식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다 풀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요럴 때 쓸 수 있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 가비엘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그런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되게 쉬운 거야 얘들아. 분수라는 건 말 그대로 비율이지. 2분의 1을 우리가 4분의 2라고 써도 괜찮고 6분의 맞아. 이 분자랑 분모 사이에 두 배 관계가 성립한다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잖아 지금 저 표현이. 그러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뭐 성립하냐면 분모끼리 싹 다 더해봐. 얼마야? 12분의 분자끼리 싹 다 더해봐. 당연히 같겠지. 분모끼리 결합한 것과 분자끼리 결합한 것이 같다. 그게 가비엘이야. 됐어? 그러면 이렇게 비율이 같을 때 우리가 얘를 뭐랑 같다라고 써도 괜찮다는 얘기야?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별거 아니야. 이해하면 되게 쉬운 건데 B 더하기 D 더하기 F랑 같다. 이 혹시 비율이 3개 이상 나올 때는 이렇게 처리할 때 예뻐질 때가 있어. 맞아. 그런데 그 가비엘을 조금만 더 응용하면 어떤 것도 괜찮냐면 이 A라는 숫자에 2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럼 B도 2배 해야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2A 더하기 3C 더하기 4E분의를 만들고 싶으면 분자도 똑같이 2B 더하기 3D 더하기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런 게 가비엘이야. 분수꼴 여러 개 나왔을 때 비율끼리 같다. 뭐 그런 건데 문제로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369번 같은 거야. 369번 요거 하나 맞아. 이제 봐봐. 유리식인데 요 비율이 싹 다 같대. 그럼 이거를 막 이렇게 갖다 풀고 이렇게 갖다 풀고 이러면 망해 이거. 맞아? 근데 잘 봤을 때 문자가 좀 순환하고 있지 않아? 그치? EX 보이고 Y 보이고 Z 보이지? 이런 경우는 요 비율이 뭐랑도 일치한다? 싹 다 더해봐. 분모 EX 더하기 Y 더하기 분자는 이거 몇 개씩 있지? 2개씩 있는 거지. 그래서 2에 괄호 열고 이거랑 똑같잖아.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지? 그럼 이 비율이 항상 얼마로 일정한 거야? 2로 일정한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연산할 게 아니라 이 숫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번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가비엘이는 아셔야 돼. 이 구조에서. 됐어? 조금만 더 해볼까? 자, 이렇게 2랑 같대. 어떻게 하는 거야? 식석은 2x 더하기 y가 2z랑 두 번째 이렇게 같대. 그럼 뭐야? y 더하기 z가 4x랑 가.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같대. z 더하기 x가 그래서 그 다음은 연립 1차 방정식 푸시긴 해야 돼. 그리고 하면은 x, y, z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슉슉슉 대입하면 분모 몇 차야? 분모 2차 분자. 얘도 2차거든. 2차분의 2차에서 분모가 싹싹 날라지면 크게 나와. 그냥 해봐. 해서 이런 가비엘이고. 그러면 370번 같은 것도 똑같은 문제로 보이겠지? 똑같이? 분모끼리 싹 다 더한 거 비율하면 바로 얘도 비율이 얼마로 나올까? 요거는 2로 나오겠지. 똑같은 거 있으니까. 이럴 때는 쓰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되는 게 부분분수예요. 부분분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리식 그냥 하시면 돼. 근데 좀 처리하기 힘든 것들 위주로 좀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야. 부분분수 뭐였지? 어떨 때 쓰는 거였지? 유리식에서? 어떻게 하는 거? 했잖아 이거 저번에. 이건 처음 들을 수 있어. 이건 저번에 했는데. 분모가 두 항에 곱으로 표현될 때 이거를 분리해서 쓰는 게 부분분수 아니었어? 어떻게 분리했었지 일단? 분리한 목적은 뭐였지? 대입해서 소거 형태 만들었어. 기억이 싹 증발했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럼 소거 형태 만들려면 이 시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있어야 뿔마 지워졌었거든. 그래서 얘를 의도적으로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쪼개버리는 거야. 됐어. 근데 너랑 너는 같지 않겠지? 그럼 통분이라는 거에서 개수 비교를 해봐야 돼. 그럼 통분하면 분모는 어때? 서로 같겠지? A, B분의. 근데 분자에는 얼마가 올라가? B-A가 올라가지. 여긴 1인데 그 앞에 누구 있어야 돼? 요렇게 있어야 되는 게 부분분수 아니었어? 맞아. 그래서 두 항의 곡으로 표현될 때 걔를 마이너스 쪼개는 방법인데 앞에 뒤에서 앞에 뺀 거 차만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x-1, x 플러스 2분의 1 이런 거 쪼갤 수 있어 없어? 있어. 앞에 얼마 있어야 돼 숫자? 그렇지. 요 차가 3이니까 3분의 1에 바로 열고 x 빼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쪼개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조만간 배울 대수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니까 풀어 아셔야 돼요. 어차피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자, 부분분수고요. 근데 이 교재 보면 부분분수 유형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거든. 거기까지 해볼게. 이제 조만간 할 거니까. 이것도 한번 응용해서 해볼까? 뭐가 달라? 곱이 3개로 바뀌었어. 그럼 이렇게 곱이 3개일 때도 얘를 쪼개서 풀 수 있어야겠지. 근데 이렇게 곱이 3개일 때는 어떻게 쪼개야 돼? 생각해봐. A랑 BC 이렇게 쪼개면 될까? 왜? 왜? 봐봐. 쪼개는 목적이 뭐였어? 소거하려고. 그럼 소거하려면 뭔가를 계속 대입해 나갔을 때 여기 형태랑 여기 형태가 모양이 어때야 될까? 비슷해야 지워지는 거잖아. 모양이 아예 다르면 그냥 다른 수가 더하기 빼기로 만난 거니까 안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얘의 핵심은 반드시 이 모양이 서로 같아야 돼. 근데 여긴 홀수되잖아. 그래서 일단 어떻게 쪼개냐면 B를 공유해서 두 덩어리 쪼개는 거야. 요까지 기억하자. 그러면 외울 것도 없어. 일단 쪼개. 어떻게 돼? A B분의 1 빼기 BC분의 1이 돼. 됐어? 그럼 얘처럼 다시 통분해서 개수 비교하면 이 앞엔 항상 처리가 돼. 여기 얼마 곱해야 돼? 통분하려면 여기 얼마 곱하니? 따라와라. 여기 얼마 곱해? C만 곱해도 되지. A, B, C로 통분할 거 아니야 너네. 맞아? 너네 3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러면 6으로 통분하지 3, 6, 18분의 1로 통분 안 하잖아. 최소배수 찾아야지. 여기 얼마 곱하고 여기는 또 분자 얼마야? C-A인데 여기 1이잖아. 앞에 얼마 있어야 돼? 이거야. 외울 것도 없어. 됐어? 그래서 이렇게 3개짜리 쪼개는 것도 응용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가 376번이거든? 요거 하나 볼까? 376번. 이 정도 하고 유리식은 넘어갔고 이거 숙제로 다 내드릴 건데 이런 건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말씀드린 거고 터프는 날린다고 했어. 그 말까지만 보자. 그렇게 어려워.
원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던데? 너희 시험 성적 결과에? 너무 웃겼던 게 주말에 자기 수업 영상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셨대. 근데 수업 3시간 내내 화가 나 있었대 자기가. 그래서 목요일날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와도 괜찮다는데 금요일날 오실래요? 아 사양할 거예요? 여기 학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볼까 고민을 오늘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진단평가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새끼들 어떻게 하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 계란을 하면 돼. 특이하지 않나? 도와줄 테니까. 봐봐. 얘가 딱 그런 형태지 않아? 그러니까 부분분수를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자 fn 줬어 안 줬어 문제에서? 줬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여기다 얼마 대입해? 그렇지 여기다 1 넣어. 그럼 얘는 2 넣겠지? 3 넣겠지? 대입할 때마다 분모가 계속 변해. 그럼 유리식은 덧셈을 할 때 분모를 통일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총 몇 개? 10개를 어떻게 싹 다 더해? 거의 불가능하겠지? 그럴 때 얘를 변형해서 쉽게 더하는 거야. 그럼 얘를 쪼개야 돼. 자 어떻게 쪼개지? 우리 아까 방법 배웠는데 외우려고 하지마. 이해. n 그렇지. 가운데 항을 공유해서 쪼개야 모양이 똑같아진다 그랬지. 그지? 그럼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통분해봐. 여기 분자 얼마 올라가? n 플러스 2 여기는 빼면 2지. 여기는 4네. 앞에 얼마 있어야 돼? 미친. 얼마 있어야 돼? 2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2, 2는 4니까. 그래 식이 같아지잖아. 그지? 그래서 또 뭐 이거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분모에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얘들아 제발. 헷갈리면 통분해봐.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형태를 잘 만들었어. 그 다음 대입해볼게. 자 F1 뭐야? F1 1 넣어봐. 그대로 넣어봐. 야 앞에 숫자 얼마 있어? 앞에 숫자 얼마 있어? 2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겠지. 그럼 공통적인 특징이니까 묶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괄호 열고 자 그대로 넣으면 돼. 그대로 모양만 살려서 1 곱하기 2분의 1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넣어. 빼기 이런 거 수에서 되게 중요해. 2 곱하기 그래 어차피 이거 날라갈 새끼들이야. 그냥 형태만 보면 돼. 플러스 얘가 지금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는 얼마야? 2 곱하기 6분의 1 하나도 안 중요해. 빼기 이거 맞아? 쓰는 순간 보여? 누구 날라가? 이거 지워지지. 그럼 누구 날라가? 분항은 이거 날라가겠지. 앞에 누구 남아? 이거 남지. 앞에 하나 남았으면 뒤에는 몇 개 남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대입한 게 남을까? 여기 대입한 게 남을까? 앞뒤. 뒤쪽이 남겠지. 여기다 얼마 넣은 거? 넣으세요. 마이너스 11 곱하기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는 게 부분분수야. 그래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잘 이건 이제 통분해서 계산하시고 숫자 2만 잘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는 대수에서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다시 보시게 될 거고 여러분 우리 그 저번 주가 아닌가? 저번 주 맞죠? 저번 주에 제가 그 방학 시간표 드렸었지. 거기 아래 그 시간 그 신청서 있었잖아. 그거 이번 주 안으로 좀 조사 좀 할게요. 나중에 바꿔도 괜찮으니까 가안으로 수요 조사 좀 하려고. 알겠어? 그래서 정규는 우리 고정되어 있으니까 특강이랑 몰입반 들으실 분들 그리고 윈터 들으실 분들 그거 좀 신청해서 제출합시다. 자, 딱 정해드릴게요. 미적분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그러면 이번 겨울 활용해서 미적분 1 들으셨으면 좋겠고 욕심내서 미투까지 하고 싶다 손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몰입반 들으시고 근데 대진여고는 미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몰입반 들으셔야 되고 넌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미적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왜 지금 들어야 되냐면 지금 안 들으면 이제 여름방학에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때 또 이제 막 하려고 그러면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미원은 한 번 정도 했으면 괜찮은데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꼭 들으세요. 제 수업 들으라고 했죠? 그죠? 제 수업 신청하세요. 월수야 화목이야? 기억이 안 나네. 몰라 어쨌든 저 미투 특강도 제가 해요. 하는데
특강으로 미원 미투를 다 듣는 건 비추. 그건 힘들어. 그래서 미원 미투를 다 하고 싶으면 몰입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미원 미투 특강을 들으면 미원이랑 미투 진도 이렇게 쭉 같이 나오겠지. 근데 몰입반은 미원을 한번 싹 하고 그 다음 미투를 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다를 거야. 이해돼? 그래서 미원 미투까지 다 보고 싶으면 몰입반 들으셔야 돼. 아시겠죠? 나는 몰입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수학만 뒤지게 하겠다 이거지 이제 이번 겨울에. 아 그리고 너 확통 선택했나요? 내년에? 확통 안 해? 확통 안 하는 거 맞아요? 선택 안 했어요? 네. 그럼 너 뭐 선택했어요? 내년에? 기하예요? 기하 2학기 아니에요? 재연고가 내가 알기로 1학기 확통인데 몰라요? 확통 어쨌든 안 했어요? 안 한 거 같아요? 안 했어요? 안 한 거 같아요? 그거 좀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재연고만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재연고를 확통을 어떻게 할지가 또 결정되니까 그거 좀 알아보시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식은 이 정도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특강 듣고 싶은데 뭐 만약에 학교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걸리는 날 있다. 그럼 미리 얘기해 주세요.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제 수업이면 뭐 제가 알아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다른 쌤 수업이 어차피 너희 다른 쌤 수업 안 듣겠구나. 이번에 특강 내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뭐 할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함수 볼까요? 오늘 유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 복습해 드리면서 이제 그걸 문제에 적용할 때 유리함수의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가 되셔야 하고 첫 번째로 해볼 거는 이 유리함수 그래프의 특징이죠. 그래프 그리실 줄 알아야겠죠. 유리함수의 핵심은 뭐죠? 점근선. 점근선 몇 개? 2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딱 나왔을 때 요렇게 가로선, 요렇게 세로선 보이실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개형은 2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냐. 그걸 결정하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변수. K라는 놈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K라는 놈은 이런 거지. 요게 X분의 K여야 기본형인데 그것을 평행 이동하면 이런 식의 형태로 써지는 거 괜찮아? 그럼 X점근선이 바로 읽어야지. P, Y점근선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요 형태에서 분자 자리에 있는 요 K에 따라서 K가 양수여야 개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K가 음수여야 개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 2개 있는 거 괜찮지? 그래서 나왔을 때 이 위치로 점근선 포인트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요놈의 부호로 양수 음수 나뉘어서 개형이 요걸지 결정하시면 되죠. 가장 첫 번째로는 그림 그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걸 무슨 분 할 수도 있어. 통분해서 합친 게 사실 더 많이 나오지. 그러면 그때 형태는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형태로 합쳐져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바로 점근선 읽을 수 있어야지. 자, x점근선 얼마였어?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항상. 자, y점근선은 a분의 c 개수의 비 읽었었지. 근데 요렇게 되면은 k 값을 읽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지나는 점 하나 대입했었지. 그래서 보통 x절편 많이 나오니까 f라고 치면 자 f0이 대입해 b분의 d라는 게 얘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 a, b, c, d의 역할이 x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된 점이니까 ab랑 관련되어 있고 y점근선은 x의 개수이니까 ax랑 관련되어 있고 f0은 b분의 d니까 요거랑 관련되어 있고 그럼 얘는 무슨 절편이야? y절편이죠? 그럼 x절편은 어떻게 써? x절편 y가 0이 된 점 어떻게 읽어? 분자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c분의 d 이렇게 읽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읽을지 이렇게 읽을지 이렇게 읽을지 하는 결정이 되는 거지. 됐어? 그 특징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 찍혔다. 그럼 1, 4 만약에 얘가 여기 찍혔다. 그럼 2, 4 진화적으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식에서는 K 값을 몰라도 개형은 충분히 그리실 수 있습니다. 맞냐? 자, 근데 그때 쌤이 정리해드린 게 이 상황에서 K 값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 이 K는 유리함수식에서 중요한 놈일까? 나름 중요해. 요거 왜 중요하냐면 원래 유리함수의 특징 자체가 뭐가 일정한 함수였어? 곱이 일정한 함수. y는 x분의 k를 기본 형태로 해서 평행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얘랑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럼 요렇게 넘겨서 곱이 k다라고 만들면 뭘 쓸 수도 있었지? 산술기하 같은 걸로 이따 다시 연결을 할 거야. 그럼 곱이 k니까 k 값 중요하겠지. 그래서 k를 찾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네 k 찾는 법 혹시 기억나? k 어떻게 찾지? 이거 여기서 필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건 예시를 좀 들어볼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보자. x정수 얼마? y정거선? y정거선 y정근선 2 괜찮아? 그지? 그럼 쓱싹쓱 해가지고 그냥 그릴 수 있지. 근데 여기서 k를 질문했어. 그럼 k는 어떻게 찾아? 그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얼마? 3을 분자에 대입했었어.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약간만 다시 이해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k를 찾으려면 얘를 얘로 실제 나눠보면 돼. 그럼 분모가 x-3이니까 분자를 2로 묶고 x -3에 플러스 7이면 조작이 되지.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쪼개고 이렇게 한번 쪼갰을 때 나오는 요 값이 k인 거야. 맞아. 그 쌤이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이 분자에 있는 식을 분모로 나눴을 때 너가 뭐가 되고 목, 얘가 나머지. 그 나머지 정리해서 여기다 3만 대입하면 얘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분자 자리에 너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해라. 그게 K 찾는 방법이다. 그럼 바로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바로 어떨 때냐면 요럴 때야. 요렇게 되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누구? 2를 여기다 넣을 거지. 그럼 얼마야 K는? X에 2 대입하면 K 얼마야? 5 되는 거 괜찮아. 근데 이러면 안 돼. 또 왜 그런 거냐면 K를 찾을 때 이러면 K 얼마야? 3인데 요러면 K 얼마야? 2분의 3으로 읽어야 된다. X분의 이렇게 읽혀야 된다. 맞아? 그래서 유리함수가 요 앞에 개수가 있는 경우 있지. 그럼 이 숫자로 나눠줘야 돼. 그럼 얘도 그냥 찾으면은 xk가 5 맞아. 근데 요 앞에 2가 있잖아. 그럼 이 값을 2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요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 그래야 좀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 나누기 2에서 k는 2분의 5 이렇게 하시면 돼. 됐냐? 그래. 그리고 역함수 찾는 건 기억나시죠? 역함수? 역함수는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해서 위치랑 자리랑 그 부호랑 자리 바꿨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이따 역함수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K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396번 같은 문제. 396. 요거 좀 볼까? 자, 다음 보기 함수 중에서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을 때 쟤랑 일치하는 걸 찾으래. 그럼 얘가 바로 요 놈과 뭐가 같은 걸 찾으라는 거야? K 값이 같은 놈을 찾으라는 거야. 이동해서 아예 모양이 같으려면 K가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K가 얼마야? -2랑 같은 걸 얘한테 찾으라는 거지. 그럼 이걸 함수 나올 때마다 일일이 계속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방금 했던 거 좀 적용을 해봅시다. 자, 분모를 0으로 만든 누구? 대입해. K 얼마? 이렇게 그냥 바로 찾는 거야. 괜찮지? 자, K 읽어. 얘 K 얼마야? 그럼 정답 되겠지? 따라와. 야, 얘 K 얼마야? 그럼 아니야. 자, 얘 K 얼마야?
아, 그럼 정답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깔끔하지?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하나만 더. 평행이동에서 일치하는 건 K가 딱 같아야 돼. 대칭이동에서 일치하는 건 K가 얼마여도 돼? 마이너스 2도 맞지만 플러스 2도 괜찮아. 이게 뭔 얘기냐면 얘들아 이거 알아? K 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져. 요게 K가 1이면 요게 K가 이거 요게 K가 3인 거야. 그러니까 K가 같아야 평행이동에서 일치하겠지. 근데 얘가 K가 1이면 마이너스 1이 딱 이렇게 대칭관계인 거야. 이해되지? 대칭이동까지 끼면 절대값 자체가 일치하면 된다로 바뀌어서 푸니까 혹시 2가 나와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K 찾는 건 오늘 좀 많이 써먹을 거야. 방법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 397번 같은 거 풀 때 되게 좋다? 방법이.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 터프다? 생각보다 안 어렵다? 방금 썼던 방법 이용하면? 자, 그냥 연산 문제다. 미지수 몇 개야? A, B 두 개라서 관계식도 두 개 있어. 그럼 이 중에 나 같은 거잖아. 얘가 평행이동하면 너랑 일치한대. 그럼 이런 게 이제 무슨 값 찾아서 읽으라는 거야? K가 얼마다? 5다 이걸 읽으라는 거지. 그럼 요 함수의 K는 어떻게 구해요? A를 여기 그냥 넣으면 되지. 그래서 얼마? 그게 얼마다? 이렇게 풀면 얼마나 좋아? 알아야겠지만 거? 근데 만약에 여기에 3x가 있네? 그러면 3분의 a를 여기다 넣은 걸? 끝이 아니라 3으로 나눠야 된다. 그지? 여기다 3분의 a를 넣은 걸 3으로 나눠줘야 k를 읽는 거라고. 됐어? 네, 대부분의 문제가 요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혹시 요 앞에 개수 있으면 보고 생각해야 돼. 그치? 그래. 그러면 요거 연립하기 쉬운 1차식 나왔으니까 요것만 잘해가지고 결합하면 되겠네요. 요건 어떻게 풀죠? 요거 이 그래프를 얘는 뭐 했단 얘기죠? 평행이동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그렇지. 얘는 뭐 한 거죠? 역함수 무슨 이동? 대칭이동 뭐에 대한? 그렇지. 그럼 이제 하수들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나 이거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요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자리랑 부호 바꾸면 되지. 얘를 막 찾아. 그 다음 나 이것도 마음먹어 할 수 있어 없어? 마음 먹기 싫게지만 할 수 있지. 요 x자리에 얼마 넣고 마이너스 4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빼야지 막 정리를 해. 그럼 답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나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푸는 거야? 아 너네 하수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푸는 거야? 유리함수를 대표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럼 무슨 점이지? 무슨 점이야? 대칭점이야. 이 대칭점을 넘어갈 건데 자, 이 대칭점은 왜 중요해? 이거 알면 모든 정보가 싹 나와. 예를 들어 유리함수 핵심인 거지. 점근선. 두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이야. 몇 컴마면? P 컴마. 그렇지. 이 유리함수의 대칭점이 너다라는 걸 주는과 동시에 우린 자동빵 액션 분선 Y정사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얘가 대칭인 점도 있지만 대칭인 직선도 몇 개가 있었지? 2개 있었어. 기울기 기억해야 되지. 기울기가 1이거나 그렇지. 그러면 기울기 고정되어 있고 지나는 점 알고 있잖아. 이 점을 주면 점근선, 대칭인 직선 4개가 싹 다 나오는 거잖아.
얘로 가면 돼. 얘가 대표할 수 있는 점인 거야. 이해돼? 그럼 얘를 봐봐. 얘를 봐봐. 이 유리함수의 대칭점 뭐야? a, 2가 나와야지. x는 a, y는 2니까. 그러면 너의 대칭점은 뭐겠어? 그래, y는 대칭이니까. 복잡하게 함수식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대칭점으로만 비교하면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이 대칭점을 평행이동 시키면 되지. x축으로? 그러면 a 플러스 4 y축으로? 그러면 그럼 얘 두 개가 그냥 같다라는 뜻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방법은 보통 언제 쓰냐면 쟤처럼 평행이동에서 같아진다, 뭐 대칭이동에서 같아진다 이런 말 있지. 그럼 요거는 그냥 얘도 유리함수고 얘도 유리함수라면 이 유리함수의 대칭점 일치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모두 일치해야 돼, 이 두 개. K 값도 당연히 일치해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질문, fx와 f 인버스 x의 K는 항상 똑같나? 얘랑 지금 문제에서 같아질 수 있다는 건 여기서의 K 값과 여기서의 K 값은 어때? 똑같지? 너네 평행이동이 뭐냐면 이 생겨먹은 모양을 그대로 옮기는 거잖아, 요렇게. 그럼 K가 바뀔 리가 없잖아. 다시 너랑 너의 K 값 어때? 똑같지? 근데 너랑 너도 같다는 건 너랑 너도 K 값이 당연히 같다는 거야, 얘들아. 얘랑 얘는 K가 달라질 리가 없잖아. Y에서 대칭시킨 것도 이 모양에서 나오는 건데 이 둘은 K도 항상 일치하는 거야. 기억해? 그래프가 똑같다는 건 K도 똑같고 대칭점도 똑같다, 그이지. 맞아? 그럼 여기서 A가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A가 마이너스 2니까 B 대입하면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뭐 어렵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게. 요 대칭성 좀 볼게요. 대칭성. 이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398번 같은 표현이 있죠. 398번. 어떻게 보여야 돼요?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요 두 직선이랑 안 만난다. 그럼 이 두 직선이 뭐처럼 느껴져야 돼? 그렇지. 정근선처럼 느껴져? 그럼 얘 대칭점은? 근데 그게 얘가 아니라 역함수의 대칭점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3이면 너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바로 A, B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야 돼, 바로. 됐니? 그럼 그 표현이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 399번 같은 건 어떻게 보여? 399번. 이 유리함수가 누구에 대해 대칭이래? 두 직선에 대해 대칭이지. 그럼 이 표현도 이제 뭘 노출시킨 표현이야? 대칭점. 이 둘의 교점. 이거 연립할 수 있잖아. 그럼 몇 컴마 몇이야? 3,4 괜찮아? 그게 바로 대칭점이다 해서 가는 거야. 됐어. 그러면 그게 바로 A, B랑 연결이 될 수 있겠지. 얘 몇 컴마 몇 대칭이니까. X정선 A, 2B 대칭이니까 너랑 너랑 같다잖아. 그지? 이렇게 A, B 바로 찾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근데 이 표현이 401번처럼 나올 수도 있어. 401번. 우리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첫째 줄에 있는 요 식에 주목을 해야 돼. 거기 밑줄. 이거 저번에 한번 정리했을걸요, 저희? 요거 혹시 뭐 나타내는 식이에요? 얘들아? 응? 대칭성 나타내는 식인 거 괜찮아? 근데 대칭성을 나타내는 식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가 선대칭. 두 번째가 유리함수처럼. 그렇지. 점대칭. 맞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자, 선대칭식은 2차 함수처럼 이런 식이겠죠. 요거 x는 a 대칭이다라는 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했죠? 합이 맞는데 그때 y 값을 하나 고정시켜요.
그랬을 때 대응되는 이 x값 두 개가 이 간격이 서로 어떻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a 한 놈이 x면 다른 한 놈은 뭐여야 돼? 여기가 a야. 그럼 둘의 합이 얼마로 일정해야 돼? 2a로 일정해야 되지. 여기가 x면 여기가 2a 빼기 x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됐어? 그래서 선대칭식은 f에 x를 넣은 것과 f에 누굴 넣은 거? 2a 마이너스 x를 넣은 게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나오면 x는 a 대칭인 거야. 됐어. 그 쌤이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대칭식은 항상 이 괄호 안에 있는 정의역끼리 더했을 때 합이 예쁘다. 합이 얼마? 2a. 그럼 대칭 포인트는 얘를 2로 나눈 거. 그래서 x는 a 대칭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돼. 그런데 유리함수는 대칭인 선이 요거기 때문에 요식은 좀 힘들고 요건 이렇게 x는 a 대칭일 때만 얘는 대칭인 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얘처럼 똑같은 간격만큼 잡아요. 이렇게. 그럼 그때 y도 이렇게 두 개가 대응이 되겠죠. 맞아? 그러면 이 x값 두 개 가운데는 누가 있어? a가 있듯이 평균 y값 두 개 가운데에도 b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놈이 x면 다른 한 놈은 똑같이 2a-x가 돼야 합이 2a가 되면서 가운데 a가 있을 거고 그 식을 y값의 관계로 또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대입한 게 뭐지? f? 요걸 대입한 y값? x랑 요걸 대입한 y값은? f? 2a-x지. 두 개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합이 얼마? 1이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나오면 봐봐. 요렇게 두 개 더한 게도 합이 AA로 일정해. 합이 일정한 건 다 대칭성이야. 대신 그걸 2로 나눠야 돼. 근데 여기는 y값도 존재하는 거지. 이 결과가 는 얘다라는 건 y값의 합도 일정하다는 거잖아. x의 합이 일정할 때 y 합도 일정하다가 이식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 일정한 합을 2로 나눠야 돼. 여기도 2로 나누고 여기도 2로 나눠야 돼. 그래서 몇 컴마 몇 대칭? a, b 대칭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한번 계속 나와. 미1, 미2 계속 나와. 대세에 나올 수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강조했고요. 자, 그럼 얘를 보는 순간 몇 컴마 몇 대칭이라는 걸 알면 참 좋을까요? 합이 2. 그럼 x 포인트는 1, y 1 되겠지. 얘도 2로 나누는 거니까. 몇 컴마 몇 대칭? 그걸 이렇게 줄 때도 있어. 이렇게. 봐봐, 실제 시험 문제죠. 그지? 그럼 요 새끼의 대칭점 아는 거니까 1,1 a, b 나올 거고. 그 다음 요 c도 구할 수 있을 거야. 기울기 1인 직선. 요거 지난다 해가지고. 됐어? 그래서 402번 같은 것도 그 함수식 있지. 402번 눈으로 읽어볼까? 그 두 번째 줄에 몇 컴마 몇 대칭일까 그럼 얘는 2 컴마 1 대칭 괜찮아? 그래. 그러니까 얘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문제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점 자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대신 제일 중요한 게 대칭점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개념을 쭉 이어서 나볼 건데 아마 요거 한바탕 하고 잠깐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리함수를 가지고 계속 대칭성을 질문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요걸 예를 들어 y는 x분의 k다 라고 한번 해볼게. 맞아? 그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성을 쓰려면 보통 어떤 직선이 출제가 돼?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인 놈이 주로 나온다고 했어. 이유는 얘 자체가 누구에 대해 대칭이지? y는? x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x도 분명 있을 거야. 근데 일단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만 좀 그려놓을게.
그러면 너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건 얘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와의 대칭성을 유지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만나야만 대칭성이 유지가 된다 그랬지. 쌤이 아까 그렸던 요 이차함수만 예를 들어도 얘가 대칭축일 때 이렇게 그으면 대칭성이 깨지는데 y값을 고정시켰다는 것 자체가 얘가 축과 수직으로 만나야만 거리가 같아지면 대칭성을 쓸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약간 삐뚤어진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너랑 어떻게 만나야만. 그러니까 기울기가. 그렇지. 그래서 얘는 항상 직선이 이딴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어. 문제 풀다 보면 기울기 마이너스 이상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이해돼? 이해돼? 그럼 그랬을 때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얘들아, 이 상황이야. 첫 번째, 만나는 교점 물어볼 수 있어. 교점. 교점 몇 개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그냥 연산하면 되거든? 근데 연산을 하다 보니까 정답이 나왔네? 이거랑 내가 이 연산의 결과가 뭐가 될지 예측하고 하는 건 좀 느낌이 다르잖아. 어차피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너네가 시험장에서 안정감을 느끼려면 내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을 다 보여주겠다고 오늘. 이거 말고 없다니까? 나 믿어? 믿습니까? 이렇게 사이비가 되어가는 건가? 믿어봐. 여기까지 됐어? 이거 가지고 쭉 끌어갈 거 뒤에 산술기학과네. 한번 봐봐. 이거 교점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랑 너를 연립하면 되지. 근데 그 연립의 구조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예측하고 가냐면 얘는 뭐가 일정한 식이야? 그렇지. 다시 얘기하면 곱이 K로 일정하는 거야. 이게 대칭성을 쓰다 보니까 계속 기울기가 마이너스 놈이 나오거든. 그럼 얘는 뭐가 일정한 식이야? 그렇지. 대표적으로 합이 일정한 식과 곱이 일정한 식의 콜라보레이션인 거야. 그럼 뭐 질문할까? 뭘 쓸까?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니? 산술기하는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 좀 달라. 산술기하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해 뒤에. 대신 그땐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 소를 물어보면 산술기하인데 얘는 합도 일정하잖아. 그럼 합이 일정하고 곱이 일정해. 근박의 수.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인수분해 안 되는 상황 나와도 어차피 합과 곱이 노출됐으니까 그냥 가시면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인수분해 안 돼도 쌤은 근해 공식 쓰는 거 나쁘지 않다고 했었던 게 너랑 너를 쓰면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지. 이 둘은 뭐에 대해 대칭이야? 어디? 요점에 대해 대칭. 맞아? 얘가 사실 이 상황에서는 얘랑 얘의 교점 찾기가 훨씬 더 쉽다. 그지? 얘랑 얘는 그냥 1차식 연립이잖아. 같다 하면 이거 몇 화 몇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풀법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 그렇지. 이거 좀 표현하기 좀 근데 2분의 a, 2분의 a는 정해지겠지. 이것도 되게 잘 써. 그럼 지금 요렇게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간격이 서로 똑같겠지. 그게 정답이라고 항상. 근데 쌤이 어떤 것도 강조했었냐면 이때 기울기 얼마니까 그러면 내가 요런 직각삼각형 작도도 괜찮다고 했지. 이렇게. 맞아? 1대1대 루트 1대1대 루트니까 너네가 만약에 이 빗변의 길을 안다면 루트 2 나눠가지고 여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 대칭 점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평행이동 해서 점을 찾기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곱셈 공식 같은 거. 곱셈 공식.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래서 계속 물어봐. 이게 뭐야? 어떻게 구해? x 더하기 y에 제곱 빼기? 이렇게 구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고 얘가 일정하면 이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아니 뭐 이런 거. 곱셈 공식까지 염두에 두셔야 돼.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이거 알지? 이런 패턴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해돼? 자, 쌤이 여기서 더 끌어갈 수 있는 건 많은데 일단 요 정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이 나왔을 때 뭘 쓸 수 있어야 되고 이 y는 x에 대한 대칭성. 그걸 가지고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사실상 합과 곱을 가지고 하는 싸움인 거다.
그지? 그러면 근호는 인수분해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떠올려야 되는 게 근과 개수 괜찮고 아니면 근을 다이렉트 구해버리는 것도 괜찮다 그랬어. 왜냐면 그걸 기준으로 근의 공식 써봐도 얼마에서 똑같은 부분이 나올 테니까. 됐어. 그리고 나오는 교점에 대해서 1대1 대 루트도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산을 좀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406번. 406번. 그러니까 계속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떤 유리함수랑 직선이 만났잖아. 뭐가 중요하지? 직선에? 직선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캐치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야 대칭성을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되게 풀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해볼게. 요 두 점 PQ가 그래서 뭐라는 게 느껴져야 돼? 뭐에 대한 대칭? 이거 문제에서 질문하지 않아도 그려놓고 시작해야 돼. 그게 얘가 나온 이유야. 수직으로 만나면서 대칭성 보장될 거고 길이 똑같겠지. 맞아? 자, 그랬을 때 생기는 이제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 생길 수밖에 없을까? 이등변이 될 수밖에 없겠다. 대칭이니까 여기랑 여기도 같을 테니까. 그래서 요 전체 넓이가 24다를 써먹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요 넓이는 10이다라는 걸 쓰는 거랑 똑같아. 그럼 어떻게 가도 괜찮냐면 사실 이 상황에서 이 문제는 K값 찾는 싸움이지. 그럼 유일한 미지수 이 K는 보통 어떻게 찾을까? 이 유리함수가 지나는 점 같은 걸 알아야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럼 지나는 점 지금 몇 개 보여? 유리함수가 지나는 점 넘버링 해준 게 P도 있고 Q도 있지. 둘 중에 좌표 하나만 찾으면 이 문제는 끝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이제 요 놈의 좌표를 뭘 이용하실 거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요런 상에서 많이 쓰는 게 대칭점. 이게 미지수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어. 근데 얘는 여기가 상수 노출됐으니까 오히려 얘랑 얘의 교점이 훨씬 쉽게 나오지. 몇 컴마 몇이야? 이거 되게 써먹으면 되게 유리해. 그럼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길이가 나오지. 그치, 내가 루트에 계속 신경 써야 돼. 4루트. 그러면 이 길이도 나온다는 얘기지. 얘 직각삼각형일 테니까. 이 넓이가 얼마나 그랬지 아까? 12가 되려면 얘가 밑변의 높이가 얼마냐 같다는 거잖아. 길이가 얼마여야 돼? 오케이, 이렇게 돼야겠다. 그러면은 자꾸 3루트, 4루트 이런 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그렇지,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고? 그렇지, 쌤이 했던 얘기 지금 여기 다 있지? 그럼 여기도?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 점을 무슨 이동? 평행이동 시키는 게 요 새끼.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플러스 4. 그럼 몇 컴마면? 1,7 대입하면 끝. 유리함수는 뭐가 일정한 함수라서? 그냥 두 값을 곱해버리면 끝이겠지. K 얼마? 7. 이렇게 좌표 찾아서 가는 문제인 거야. 요것만 보면 되게 빨리 풀리지.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 봐봐. 나는 지금 여기가 노출됐으니까 대칭점을 찾아서 접근을 한 거야. 근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 얘가 노출됐다는 건 이 직선과 만나는 누가 노출되기도 한 거야? AB 이게 좋잖아. AB.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야? 0,파이랑 8,0이 되는 거지. 맞아? 그게 결국에 대칭성이잖아.
그럼 이것도 괜찮아. 얘가 88 노출됐다는 건 요 삼각형이 얼마라는 거지? 넓이가 이 직각이 되면 30이다. 근데 요만큼이 얼마지? 24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똑같지 않을까? 직선으로 쓴다는 거. 그지? 전체 32에서 24를 떼버리면 얼마야? 8이지. 그럼 이 넓이가 4지. 근데 얘가 노출됐다는 건 요 길이가 8로 노출됐다는 거잖아. 그럼 높이가 1이지. 그럼 그게 얘의 x좌표지. 그럼 y좌표 다시 요직선이 있으니까 1,7이지. 뭐 이것도 괜찮아. 근데 되게 쓸 수 있는 풀이가 많아. 이해되지?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걸로 가시면 되고 막 이상하게 막 연산을 막 너무 늘어지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대칭성 있을 때 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연산은 좋겠고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408번 어떻게 보여요? 408번?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 조건 가보세요. 가. PQ의 기울기 얼마다. 이렇게 준다니까요. 이렇게 안 주면 사실상 연산이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왜 그런 단계를 줄 수밖에 없는지 방금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계속 마이너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대칭성도 유지가 되고 곱셈 공식도 사용 가능하며 근과 계수로까지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연산을 하다 보면 이게 꼬일 때가 있어. 근데 쌤이 지금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다 얘기를 해줬잖아. 그럼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뭔가 안 나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를 놓치고 있나? 잘 생각해보세요. 힘들면 조금 쉬었다 할게. 힘들어? 아직 괜찮아? 쟤는 어때? 이 문제는 풀 거야 근데. 근데 이 문제 풀고 하나만 더 풀고 싶은데. 이거 풀고 하나만 더 풀고 싶까요? 맞아. 왜 물어봤냐고요? 제 맘이에요. 제이는 토요일에 올 수 있죠. 목요일도 올 수 있고 금요일까지 부르면 좀 그렇죠? 그니까요. 토요일 나오고 일요일 날 직본데 2시에 하는 거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10시에 할까 생각했다가 갑자기 해석여고와의 안 좋은 추억이 생각나서 얘네랑 10시에 직보 시작했다가 밤 8시인가 9시인가까지 하지 않았어 우리? 나 세상 가장 긴 직보를 했거든 그때. 그래서 둘 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점심 식사 하시고 1시나 2시가 좋을 것 같아요. 1시가 좋아요? 2시가 좋아요? 전 상관없어요. 나 그냥 너만 봐줘. 그래요? 1시? 2시? 2시야 그럼 2시. 근데 수학만 보나요 월요일에? 아니 수학이랑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럼 역사 공부 아침에 하고 오세요. 2시야 2시. 그래서 요거 408번도 사실 풀어보면 숫자가 좀 더럽게 나오는 구조가 있거든.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X부대 K라고 심플하게 좋네요. 요 그림 그리기 전에 뭐 확인해야 돼요? 부호 체크해야 되죠? K가 0보다 크다는 말을 줘야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혹시나 음수인 상황이면 케이스 분류해서 푸셔야 돼. 이따가 개형 추론 문제를 풀 거야. 그건 뭐냐면 유리함수 개형을 정확하게 몰라.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유리함수를 찾아야겠지.
그건 여러 개의 함수를 그려봐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요거에 대한 조건이 부족하면 양수, 음수 나눠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순이 나왔다. 그 케이스 빨리 버리고 다른 케이스에 접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따 개형 추론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양수라는 마이너스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두 점은 어떻게 찍혀왔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찍히니까 저거 이거 1사분면이겠어? 3사분면이겠어? 저 PQ는? 왜냐면 양수 A라는 말도 있으니까 이 점이 1 아니면 3사분면에 있는데 X값이 양수면 여기 찍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좀 많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두 점이 얘가 P고 얘가 Q인 거죠. 그럼 얘가 X좌표가 A일 때 얘가 A 플러스 2인 거고 이 둘은 Y는 X? 대칭이다까지 괜찮습니까? 맞아요? 대칭이 안 갔나? 착한 사람 보여요? 자, 지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뭘 줬냐면 PQ를 다시 또 대칭 이동을 시키죠. 맞아? 뭐에 대해서? 원점. 그럼 P를 원점 대칭 시킨 거 어디로 가요? 이 위로 가죠. 이 유리함수 대칭 점 자체가 되니까. 그럼 Q를 원점 대칭 시킨 것도 얘로 가겠죠? 그럼 생기는 도형 요놈 있잖아. 요놈 뭐가 될까? 얘들아 PQRS 이렇게 그럼 이게 사각형의 넓이로 가는 건데 이렇게 나 그림 너무 이상하게 그렸지 얘들아. 좀 마음에 안 들지? 다시 그릴게. 용납할 수 없어. 다시 그리고 자 빨리 그릴게.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기네요. 너무 자만했어 지금 그림을.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직선이 있어서 그죠? 아까보다 괜찮아. 얘가 p고 얘가 q고 대칭해서 얘가 r이고 얘가 s고 아까보다 낫지? 그러면 이제 요동이 뭐가 될까? 비슷하네. 뭐가 돼? 어떤 모양이야 이거? 엥? 어떤 모양이지? 형이 가면형 맞아? 확실해? 직사각형이야? 확실해? 얘 기울기 얼마야? 요 기울기 얼마일까? 혹시 마이너스 대칭이겠지? 요 기울기는? 1과? 1일 수밖에 없잖아 이거. 그래서 이거 1이고 마이너스가 이거 수직으로 만나겠지? 그래서 지구가 얘기한 대로 직사각형이야. 그럼 직사각형 넓이가 8루트 5다 이거 써먹으라는 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의 관계를 써먹을 때지. 여러분 A를 몰라요. 왜 이렇게 줬을까요? 왜 이렇게 줬을까요? 왜 이렇게 줬을까요? 이 간격이 얼마라는 걸 써먹은 걸까요? 얘가 A일 때 얘가 A 플러스 2예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2라는 거 써온 거죠. 맞아? 그럼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얘가 2면 여기가 2루트 2 써먹으란 얘기죠. 맞니?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요 점의 X좌표 해볼까요? 요 점의 X좌표? 요 점? 같잖아 이렇게. 중점이 너랑 너의 중점 A 플러스 1. 근데 요 간격이 1이니까 1 루트 2, 1 루트 2 이것도 괜찮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를 이용해서 충분히 1대 1대 루트 2 써먹을 수 있다.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일까? 얼마여야 넓이가 8 루트 5가 될까? 왜 루트로 줬을까? 얼마일까? 빨리 계산해봐. 곱해서 8 루트 5가 돼야 돼. 얼마여야 돼? 2 루트 10이야? 생각보다 예쁘네. 맞아?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을 뭘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냐? 이 둘의 X좌표에 뭐가?
얘들아 여기가 2루트야. 그럼 얘가 뭘로 보여야 돼? 빗변은 항상 가로와 세로의 피타고라스 결합이야. 그럼 이 2루트 2를 이 가로 길이가 얼마다? 세로 길이가. 그치, 그러니까 2루트 2가 나왔겠지. 그럼 가로 길이라는 건 뭐야? 둘의 무슨 좌표? X좌표끼리 뺀 게 2니까 2루트였잖아. 그럼 여기도 이 둘의 X좌표를 뺀 게 얼마여야? 2루트 5여야 루트 2 곱해서 얘가 되겠지. 근데 얘 X좌표가 뭐였어? A 컴마였지. 얘 X좌표 뭘까? 어디서 왔을까? 얘에서 오는 거겠지. 대칭시키는 건데 원점 대칭.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컴마 블라블라 가져. 괜찮아. 그러면 요 간격 차 얼마예요? 2A 플러스 2 맞습니까? 그게 바로 얼마? 2루트 5여야 1대1 대 루트이지. 그래서 이거 실제 A 구하면 조금 더럽긴 해요. A는 어떻게 되죠? 2 넘기고 나누면? 맞아. 그래서 A를 구하세요. 이게 맞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뭘 찾는 거야? A가 아니라 그때의. K는 어떻게 썼지? K는 뭐 알면 돼? 진화는? 점. 그 점을 하나 찾아서 대입한 게 K라 그랬지. 근데 이런 기본 형태에서 K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 두 좌표의 곱. 그게 나중에 넓이로 연결될 거야. X, Y의 곱. 그럼 얘가 A 좌표 나왔을 때 요놈의 A 좌표 찾으면 Y 좌표 찾으면 되지. 그거 어떻게 썼지? 거기서 오지? 여기서 오지. 왜? Y를 비치면 돼. 그럼 이놈의 X 좌표가 이 Y 좌표 갈 거야. 그럼 다시 얘가 얼마라는 거야 그러면? A는 얼마 더한 거? 그래서 뭐야? 루트 5 플러스 1이지. 맞아? 얘 X좌표는 루트 5 Y좌표 이렇게 될 거야. 여기도 반대일 거. 맞니? 그럼 왜 이렇게 줬는지 알겠지? 두 개 뭐하면 예뻐져? 곱하면 예뻐지잖아. 그럼 그때 K 값은 두 개 곱해서 합차에 의해서 4다 이렇게 하면 되지. 됐니? 그래서 연산 빡센 거 맞는데 이런 식으로 대칭성 잘 사용하시면 그나마 좀 연산 편해질 거고. 루트 2라는 숫자 잘 기억하세요. 기억이 뿔말일 땐 요거만큼 좋은 게 없고. 그 다음 410번 하나만 넣으실게요. 410. 이거 좀 연산이 빡센데. 넓이에 대해서 식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넓이에 대한 식 쓰려면 뭐가 나? 뭐 쓰면 되지? 얘들아? 신발끈이 제일 빠르지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거 신발끈식 알려주나? 알려주니? 있어? 그럼 아마 서술형에 써도 될 거야. 안 알려준 학교 있어 혹시? 신발끈? 안 알려줬어? 알려줘야 될 텐데. 지금 알려주지 않았을까? 아, 진짜 안 알려줬어? 해볼까요? 우리는 세 점 중에 A는 노출이 됐죠? 몇 컴마면? 이렇게. 그다음 B는 이렇게 정해줬죠? A, B. 근데 요거 위에 정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A, 이렇게 될 거고. 그럼 혹시 C는? 대칭이니까 A분의 3, 이렇게 되면서 아마도 이 직선 B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점 세팅 끝났고 유일하게 있는 미지수 얼마? A만 찾으면 A 더하기 B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 B를 뭘로 바꿔서 풀 수 있으니까? A분의 3으로 바꿔서 풀 수 있으니까 요게 얼마냐 지금 이런 질문 아닐까? 그럼 관계식이 하나가 필요한데 미지수 A에 대한 그게 바로 요 넓이가 4다라는 식이죠. 그러면 신발끈 쓸 수밖에 없겠지? 자, 2분의 1에 절대값에 점을 쭈르륵 쓰실 건데 당연히 요거부터 쓰는 게 좋겠어요. 가장 예쁜 점 앞에 먼저 쓰세요. 숫자로 노출돼. 그 다음이 A분의 3 A분의 3 A 그 다음이 2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죠. 한번 써볼까요? 그럼 2분의 1에 절대값 자 요렇게 먼저 다 어떻게 해요? 곱해서 더해요. 어떻게 되죠? A분의 6 더하기 A제곱 빼기 A분의 6 되면서 지워진 놈이 생깁니다. 오호 땡큐. 그 다음 요렇게도 크로스해서 곱해서 더해야겠죠? 근데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끼는 빼야죠. 신발끈 쓸 줄 알죠? 빼기 어떻게 되죠? 신발끈 처음 쓰나 우리? 곱해서 신발끈 지금 몰라 너네? 근데 왜 안 불러? 빨리 불러. 나 외워. 마이너스 2A 더하기 귀찮아서 안 부를 거였어. 나 귀찮으니까 대답 안 해도 돼? 그럼 안 되지? 자 이제 이번에 5 더하기 2A 되면서 이것도 지워지는 거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오호 이렇게 지워지. 그래서 걔가 는 뭐야 지금 4야. 그럼 이거 잘 정리하면 요 2는 넘겨도 괜찮아? 8 되겠지 8. 그럼 요 안에 남는 게 뭐야? A제곱이랑 마이너스 A제곱 돼서 남겠지. 이거 혹시 절대값 결정할 수 있는 너네? 양수일지 이거 안에 풀어. 근데 A가 지금 이거잖아. 절대값 A제곱 빼기 A제곱분의 9가 는 얼마? 8 요거니까 이거 절대값은 풀어주는 게 좋거든? 요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할 수 있어? 응? 어떻게 결정해? 둘 중에 누가 더 큰가? 근데 이 둘의 대소비교는 결국 A랑 이거의 대소비교랑 똑같지? 제곱한 게 너니까. 그럼 점을 봤을 때 요게 A, 2분의 3이잖아. X가 더 커, Y가 더 커. Y가 더 훨씬 크지. 그럼 요게 더 크다는 거고 얘도 반대로 이렇게 더 크다는 거고. 그럼 요게 더 크니까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돼. 부호 생각 없이 풀지 마라. 그 틀릴 수 있어. 이거 절대값 푸시려면 A제곱 빼기 A제곱분의 9가 는 마이너스 8로 나오는 게 맞아. 됐니? 그래. 그럼 다 왔어. 너가 목표인데 너까지 나왔거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어? 얘를?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풀면 A 나올 거 아니야. 어떻게 풀어? 좋아. 그러면 A에 대한 4차식 나오지. 그럼 A제곱 넘길게. 플러스?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니? 당연히 되지. 그럼 9, 1, 마이너스니까 맞지? 그럼 A제곱이 9 마이너스
마이너스 9 또는 1인데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1이겠지. 그럼 A는 1이어야겠지. 양수일 테니까. 근데 이건 정말 나오지 않을까? 여기까지 괜찮아?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도 괜찮냐면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유리식 연산이 나오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얘 자체를 꼭 미지수통일을 안 하고 그냥 원래대로 B라고 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럼 그 풀이 하나만 더 보여줄게. 이게 익숙한 방법이긴 할 텐데 혹시나 얘는 다행히도 인수분해가 잘 됐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가 나올까봐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쌤이 아까 인수분해 안 되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곱셈 공식이나 근거하게 쓰면 되는 거거든? 그럼 봐봐.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게 사실 A 더하기 B였어. 그런데 A, B 사이의 관계식은 뭘 알고 있는 거야 너네가? 곱이? 3이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너네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지금 이건데 얘가 뭐처럼 보여야 돼? 아, 주어진 식이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보여야 되는 거지. 이런 구조로 봐도 괜찮다. 그럼 합과 곱을 연결해서 이거 연결하는 문제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예쁘게 나왔는데 혹시 그게 힘들다면 곱셈 공식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미리 설정해서 괜찮나요? 이렇게 해도 아마 똑같이 나올 거야. 잠깐만 쉴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산술기하부터 다시 정리하자. 산술기하 정리 좀 해야겠지? 곱의 일정하는 거니까. 유형 6이고요.